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낮았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높은 영아 사망률입니다. 평균 3명 중에 1명은 4살이라는 수명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영조 대왕의 14명의 자식들 중 4명이 4살 이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죽는데 평민들은 더 높은 영아 사망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수원한의원 원장 이상준입니다. 2024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얼마일까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올해 처음으로 90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90세를 넘었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숫자인데요. 192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33.7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시대 동안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왜 평균 수명이 더 짧았던 걸까요?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낮았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높은 영아 사망률입니다. 평균 3명 중에 1명은 4살이라는 수명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영조 대왕의 14명의 자식들 중 4명이 4살 이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죽는데 평민들은 더 높은 영아 사망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식량이나 위생이나 의료,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전염병이 한번 일어났었을 때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 아이들은 더 일찍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영아 사망률을 고려를 했었을 때 그 조선인들의 평균 수명은 35세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로 평민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고 양반이나 내시들보다는 오히려 더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항상 잘 먹고 어이들이 항상 함께했던 조선의 왕들이 오히려 이렇게 단명을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은 왜 양반 계급들보다도 더 단명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조선 왕들이 갖고 있었던 만성에 가까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조선은 유교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유교 사상은 이제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함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만백성의 아버지인 조선의 왕들은 그 유교 사상을 철저하게 따랐는데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항상 일을 하고 오히려 부지런함을 넘어서 혹사에 가까운 일을 하다 보니 평균 수면의 시간이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미만이라고 하고요. 세종의 경우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다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영조와 숙종 같은 경우에도 실록에 따르면 내부 상황과 정치 상황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조의 경우에도 신하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조정과 백성들이 염려되어 밤마다 침상을 맴돈다 라는 글을 썼었는데요. 왕들은 자신의 선택이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의 상황을 항상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수면은 되게 중요한데요. 수면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많은 염증 물질을 없애고 회복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조선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면 시간도 적었을 뿐더러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비만이나 정신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여러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단명의 두 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선의 왕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고 다양하게 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실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운동을 즐겨 했던 왕은 태종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사냥이 사치라고 생각한 사대부들의 만류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 같은 경우에는 바깥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열량의 식사에 비해서 운동량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비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왕가 대대로 이어진 비만으로 인해서 태조, 세종, 중종, 숙종의 왕들은 비만과 관련된 성인병으로 인해서 붕어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 영조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더 높은데요. 영조 대왕이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가들은 운동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영조 대왕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자맹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자맹을 하기 위해서 많이 걷고 활동을 하는 것들이 평균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선의 왕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제든지 바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왕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속병도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록에 속병과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록에 따르면 숙종은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속병 때문에 수염이 하얗게 센 것 같다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정조대왕도 속병을 항상 갖고 있어서 한약을 계속 드셨다는 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미소요선이라는 대표적인 처방이 있는데 이런 처방들은 정조대왕이 가장 즐겨 먹었고 속병을 풀기 위해서 계속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는 외국의 침입도 많았고 정치적인 내부 사정이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민할 것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화병을 가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네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이유는 잘못된 위생감염과 등창의 존재입니다. 조선시대의 위생과 청결에는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양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길가나 강가에 인분들이 많이 쌓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전염병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깨끗한 물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목욕과 식수를 구하는 깨끗한 수도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냇가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들이 금기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청결에 대한 목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선 왕가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가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의복 문제인데요. 조선의 왕들은 비단으로 겹겹이 두껍게 된 옷을 입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통풍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이 왔었을 때 전혀 환기가 되지 않는 속에서 피부병이나 다양한 온열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화려한 골룡포 속에서 조선의 왕들은 노폐물과 땀이 쌓인 여드름, 즉 등에 나는 피부병인 등창이 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등창이라는 질환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등창은 요새 용어로는 종기입니다. 종기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 한의원에서도 종기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현대인들에게는 종기는 큰 질환이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종기, 즉 등창이 여러 조선의 왕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등창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가장 먼저 추측되는 조선의 왕은 문종인데요. 실록에 따르면 문종의 등에 난 종기의 크기는 길이가 30cm, 너비가 15cm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종기에서 짜낸 그 농의 양이 360cc,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문종은 그 종기에서 나오는 고름을 짜내고 난 자리에 남은 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즉위 3년 만에 부흥하셨다고 합니다. 현종 역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생을 하셨는데요. 피부병에 온천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온천을 지속적으로 하셨지만 결국 등창의 합병증인 폐혈증으로 인해서 부흥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숙종과 종조 또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습니다.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등에서 나는 피와 고름으로 인해서 날마다 침대에 피와 고름 자국이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왕들이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조선의 왕들의 수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등창, 이것은 해결이 되었을까요? 위생과 등창의 문제는 조선 후기가 되어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청결에 대한 인식과 위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 실학자들과 왕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화장실과 거리의 인분 문제는 갑오개혁 당시 왕실 주도로 인해서 개선되었습니다. 목욕 문화 역시 조선 왕실이 앞장서서 캠페인을 펼치게 되면서 위생에 대한 제2의 부흥기가 시작되었습니다.